이 세상에 팔 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사람들은 똑같은 위탁 사이트, 왜 똑같은 네이버 쇼핑 검색, 쿠팡 검색 순위에만 집착을 할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잘못 소싱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달 전에 월 1000만 원 번 상품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끝까지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상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월 1000만 원 벌었던 상품 바로 이 자이언트 얀입니다. 자이언트 얀 보여드리는 이유 하나예요. 왜냐면 이거 저 팔 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못 파는 수 얘기를 조차 안 해요. 왜냐면 팔 상품이 얼마든지 많고 어떻게든 마케팅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감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저거 이미 시즌 지난 제품 아니야? 그래서 공개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 상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개해 드린다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기존 상품은 이 카테고리군도 아니에요. 또 새로운 카테고리군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상품 소싱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 수단을 늘릴 수 있는지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 이슈가 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특정 유튜브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프로그램을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제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튜브에서 돈이 되는 컨텐츠, 주제, 썸네일 등을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내 영상에 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도의적으로 잘못됐다 이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급된 유튜버 즉 이분께서 결국에는 본인의 채널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죠. 분명 이분께서도 이런 방법이 수익화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누구나 이 방법을 가지고 따라서 이미 유튜브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장기적인 방향성이 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 터트린 영상, 썸네일, 주제, 내용들을 가져오는 거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 왜 갑자기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다가 왜 유튜브 얘기해? 라고 하실 수 있어서 바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방향성을 하지 못한 채 내가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순이익은 정말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매출이 많이 나서 내가 쇼핑몰을 잘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격 비교나 아이템 위너 등의 사례예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와 어떻나요? 만약에 문제가 됐던 유튜버가 다른 컨텐츠를 가져올 때 내 것, 왜 이 영상이 잘 됐을까? 공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과연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돈 버는 방법이라 그래서 가격 비교로 묻고 아이템 위너로 묻고 이러면서 결국에 왜 물건이 팔렸는지 모르고 왜 물건이 잘 팔릴 만한 물건인지 모르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해서 쇼핑몰로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 방법을 하신 분들께서는 지재권 침해, 신고, 협박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장기적인 방향성의 사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점이 맛있다고 해서 거기가 꼭 맛집이 될까요? 아니죠. 음식점의 맛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2가지 상품 소싱과 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고민을 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2가지는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상품 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자이언트 얀 어떻게 소싱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는 검색수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제품을 팔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판다랭크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 먼저 봅니다. 저는 가구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보지 않다가 우연찮게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구 인테리어에서 검색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면 잘 팔리는 상품이 나와요. 이것은 특정 드라마, 이것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러면 베개, 침대, 매트리스, 자이언트한 책상, 행거, 소파 이런 것들 팔아야지 결국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검색수가 높은 상품 중에 자이언트한을 찾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큰 검색수를 가진 제품에 접근하는 걸 두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소형 키워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이언트해안이 아닌 제가 절대 팔 수 없는 상품 카테고리를 한번 가볼게요. 저는 출산 육아용품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산 육아용품에 들어와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출산 육아용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검색수 순으로 나열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높은 제품들 많이 있죠. 기저귀 가방, 책가방, 아기 침대, 카시트. 카시트 보여요. 카시트 내가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지금은 팔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업체들이 팔고 있고 브랜드 카탈로그 가격 비교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카시트 용품 들어가 봅니다. 카시트 용품 중에 검색량이 많은 제품을 다시 봅니다. 카시트 발받침.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시트 발받침. 아까 나왔던 카시트보다 훨씬 들어가기 수월하죠. 경쟁사들도 그렇고 브랜드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카시트 발받침 이거 실제로 판매되는 거야? 그러면 소싱 부스트 들어가 봅니다. 소싱 부스트 판매량 바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소싱 부스트에서 카시트 발받침 검색해 봅니다. 이렇게 3일에 81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30일이면 810건이겠죠? 충분히 판매량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 소싱해야 되냐? 다시 들어와 봅니다. 다 보세요. 이거 카시트 발받침. 도매국에서 그냥 어린애들 거 아닌 거 그냥 가지고 와서 위탁으로 파는 제품들도 많고 대부분 중국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다르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가 쓰는 카시트 발받침대인데 중국 제품 아니면 카시트 발받침대도 아닌 어린이용 발받침대가 아닌 발받침대 사용하겠습니까? 벌써 소고점 2개 잡았어요. 그러면 제품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는 도매국이나 중국 사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소고점으로 잡은 것은 국산 제품이나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위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 추천드리는 거 이런 봉제네 카페에 들어옵니다. 여기가 뭐냐? 직접 생산을 해주는 제조 공장이나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판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 제품 이렇게 소싱해 줄 수 있냐, 이런 소고점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연락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단가가 맞으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부터 제조 방식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른 포인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위탁 사이트에서 제품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식품 팔 때 어디 들어가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카페, 농라 들어갑니다. 농라에 수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들도 다 여기 있고 사는 사람들도 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 밴드에 딸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봅니다. 그러면 딸기 좋은 업체들이 나와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제품 소싱해오면 차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위에 농라 카페에서 찾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찾는 게 나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품 카테고리를 정해야 될까요? 안 정해야 될까요?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딥하게 들어가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제품에 대한 소구점도 있어야 되고 그 제품을 소싱하는 과정들도 분명히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남들처럼 종합몰에서 위탁 사이트에서 그냥 가격 비교 형식으로 제품을 팔면 안 되는 게 명확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로 돌아와 볼게요. 음식점이 맛집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뭐라고 얘기했죠? 마케팅으로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느냐예요. 앞서 설명드린 육아용품, 인스타를 볼게요. 인스타 육아용품만 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인스타 계정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네이버 검색 순위, 쿠팡 검색 순위, 그리고 광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마케팅 채널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 육아용품을 판다면 이러한 인스타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야죠. 그럼 인스타 마케팅 채널 만들면 사람들 쉽게 데려올 수 있냐 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쩌다 퇴사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어요. 인스타 계정 신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릴스 볼게요. 릴스 저 계정 만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몇만, 1만, 몇천 이렇게 뜹니다. 결국에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아셔야겠지만 지금 인스타는 릴스가 제일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면 릴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내 인스타 피드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식품 이런 식으로 주르르 나오죠. 아까 예시드렸던 딸기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딸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 딸기를 제대로 된 농장에서 소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내 식품 인스타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내 마케팅 무기가 생깁니다.
인스타뿐만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다양한 것들이 많죠. 나중에는 당연히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한다면 쇼핑 라이브도 해야 되고요. 얼마든지 사람들을 데려올 수단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다 네이버 쇼핑 검색 순위에만 의존을 합니다. 트래픽, 가구매, 가리뷰, 어뷰징에만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방향성에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상품을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상품 팔 거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상품 소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판다랭크를 통해서 검색수를 보고 소싱 부스터를 통해서 판매량이 많은 실제 제품들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제품을 찾을 때 단순히 위탁 사이트에 있는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위탁 사이트에서 좋은 제품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사이트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딥하게 좋은 제품 소싱할 수 있는 수단들을 조금 더 찾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채널. 처음 내가 제품 판다고 해서 바로 이 마케팅 채널이 확장될 수는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 마케팅 채널이 분명히 나중에는 내가 네이버 순위에서 아래에 있더라도 분명히 이 마케팅 채널로 데려올 수 있는 수단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 이 제품 판매할 때 유튜브, 쇼핑 라이브, 인스타, 블로그, 카페 모두 다 활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 마케팅 채널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케팅 채널을 활용한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방향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느리더라도 내 마케팅 채널들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지금 시작하셨거나 시작하는 걸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했는데 잘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상품 소싱과 마케팅 그리고 이것들을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꼭 생각하시고 나만의 마케팅 채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상품 등록이나 상세 페이지,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